유럽 직장인들은 병가 쓰는 거를 밥 먹듯이 한다. 아프지 않는데도 병가를 쓰는 나이롱 환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직원들의 뒤를 밟는 가 있습니다. 병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16년간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은 요교사의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손인석의 머니워치 6번째 시간인데요. 유럽에서 직장인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바람에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유럽 직장인들은 병가 쓰는 거를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블룸버그가 정리한 병가 데이터를 보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 병가 사용률이 OECD 평균을 넘는 나라는 전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1위, 2위로 가장 많은데요. 1년에 25일이 넘습니다. 평일만 계산하니까 근로자 한 명당 병가를 쓰는 날만 1년에 5주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병가를 낸 사람들만의 통계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통계이기 때문에 병가를 낸 사람들만 통계를 따로 뽑는다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이제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연 14일 정도인데요.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은 대부분 OECD 평균을 넘어섭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한 3주 정도는 휴가 외에 병가를 따로 내고 쉰다고 보면 됩니다. 병가를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병가를 자주 쓰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이질적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회사 스태티스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50%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인데 45%였고요. 이 조사에서 프랑스는 34%, 영국은 27%, 독일은 20%가 최근 1년 사이에 병가를 쓰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독일에서는 근로자 5명 중 4명, 영국에서는 4명 중 3명은 1년 사이 병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병가를 자제하고 일을 하려는 동아시아 문화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병가를 유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근무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하루에 이제 7시간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주말에 이틀 빼고요. 이런 EU 평균에 비해서 프랑스가 35.8시간, 독일이 33.9시간이니까 EU의 양대 국가가 모두 EU 평균보다 짧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도 모두 EU 평균보다 근무 시간이 짧습니다. 특히 병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는 정신건강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내고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이 없기 때문에 가짜 환자, 나이롱 환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병가를 내고 쉬는 사람이 나타나면 동료들한테 이제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조직 안에서 화합도 잘 안 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병가를 내고 쉬는 사람의 대타를 구하거나 이 사람의 일을 다른 직원들한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병가를 사용하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용주와 정부가 평소 월급을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재정이 나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 경제가 요즘 나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병가를 너무 많이 쓰는 문화, 이제 이게 경제 성장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점점 직장인들이 병가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병가를 쓰는 직원들의 평균 병가 기간이 20.2일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23.1일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 변화치고 상당히 빨리 늘어나는 건데요. 병가를 쓰는 사람의 72%는 한 달 이상 병가를 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또 병가를 쓴 직원들에게 급여를 그대로 주느라 들어간 비용이 프랑스에서 연간
158억 유로,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병가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기금과 회사에서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습니다. 첫 3일은 무급인데요. 이후부터는 유급이고 90%를 보전받습니다. 사회보장기금에서 50%를 책임지고요. 회사에서 40%를 지급합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매년 결근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직간접인 비용이 연간 1,000억 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70조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프지 않는데도 병가를 쓰는 나이롱 환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진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진단서 27만 건을 재심의한 결과 30%가 정당하지 않은 진단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가짜 진단서였다는 얘기죠. 자, 이건 가짜 병가 퇴치 운동을 벌이는 프랑스의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인데요. 온라인에서 9유로를 주고 2분 만에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직원들의 뒤를 밟는 사설 탐정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병가를 쓸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만 하고요. 이런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정말로 아파서 쉬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병가를 쓸 권리도 폭넓게 인정을 하고 가짜 병가를 낸 직원의 뒤를 추적하는 고용주의 권리도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설 탐정들은 고성능 망원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프랑스 언론에 보도된 나이롱 환자들, 이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허리 통증과 자골 신경통을 이유로 6개월간 장기 병가를 낸 건설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단서에서 걷기조차 힘들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사설 탐정이 이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잠복해서 탐정해 봤더니 이 직원이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자기 집 정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킬로그램짜리 벽돌과 시멘트 포대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자기 집 당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이 직원이 자기 담장을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법정에 제출해가지고 이 직원은 즉각 해고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다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면서 장기 병가를 낸 기업체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사설 탐정에 이제 추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의 친구가 소셜미디어에 이제 올린 사진을 발견을 했습니다. 병가를 낸 직원이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완주한 다음에 메달을 걸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요 메달을 걸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증거로 이제 채집을 하고요. 이 사설 탐정이 해당 마라톤 대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병가를 낸 직원의 번호 있지 않습니까? 띈 번호하고 기록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제 증거로 채집을 했습니다. 이 직원도 그렇게 해서 해고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공공기관의 직원이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면서 병가를 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도 사설 탐정이 추적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직원은 요가 강사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을 호소해놓고 수십 명을 모아놓고 요가를 강의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설 탐정이 몰래 이 요가 클래스의 학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상을 찍어 가지고 증거를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경우에도 질병을 이용한 부정 취업으로 간주돼서 해고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인들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근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가를 쓰는 걸 보면은 독일이야말로 정말로 배짱이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 1인당 평균 병가 일수가 2023년에 15.2일, 2024년에 14.8일이었는데요. 휴가 별도로 3주는 회사를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1년만 해도 11.2일이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독일인들이 병가를 엄청나게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가 근로자 한 명당 평균 연간 14.5일을 병가로 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를 했는데요. 아까 프랑스는 병가를 낸 직원들의 평균 병가 기간이 23.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병가를 낸 직원들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독일에서 지금 14.5일이라고 한 거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병가를 내는 사람들만의 병가 기간은 훨씬 길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4일 이상 병가를 내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요. 3일 이내는 진단서를 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병가를 내는 게. 병가를 낸 지 최초 6주까지는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최초의 3일은 지급하지 않는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독일의 병가 제도가 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최대의 보험사 알리안츠. 이 알리안츠의 올리버 바테 최고 경영자가 독일은 병가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테 사장은 병가 첫날만이라도 무급을 적용하면은 독일 기업들이 연간 40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독일의 이제 연방 노동사회부 자료를 보면요, 독일 기업들이 2023년 기준으로 아픈 직원들한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데 거의 77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2010년과 비교를 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독일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고요. 작년에 2025년은 겨우 0.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2025년 경제 규모가 1.2% 축소가 됐거든요. 독일의 거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직장인들이 이렇게 병가를 내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진단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다가 2023년 말에 경미한 질환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착이 된 방식인데요.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의사와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최대 5일짜리 병가용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기 어려워지면 의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의사한테 내 증세가 이렇다 얘기를 하면 의사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증세가 있으니까 며칠간은 일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진단서를 온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용주하고 건강보험사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병가를 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독일 경제 매체들이 테슬라의 독일 공장 직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경영진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집을 방문을 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독일 기업들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경영진이 직접 직원들의 집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네티즌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테슬라에서는 고심 끝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병가를 쓰지 않고 개근을 잘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테슬라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계 기업들은 독일인들의 지나친 병가 사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독일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존의 독일 북부 빈젠에 있는 현지인 물류센터에서 36살의 남성 직원이 2022년부터 3년간 총 243일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9년부터
16년 동안 병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16년간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은 여교사의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교사는 주정부가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영국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병가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은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영국 경제에 끼치는 비용이 연간 약 100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장기 질병을 이유로 근로불능수당을 청구하는 인구가 연간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가용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비슷한데요. 스페인이 또 최근 2, 3년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스페인의 한 싱크탱크 연구에 따르면 병가로 인한 결근으로 나라 전체 GDP의 5.4%가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요, 전체 근로자의 16.6%가 전체 병가 일수의 7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특정한 소수의 인원들이 병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력 운용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이 병가를 악용하는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이거를 적발하거나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꽁트롤 메디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사설 의료 대행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예고 없이 직원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몸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집에 없거나 검진을 거부하면은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메르츠 총리가 일하는 사람이 병가를 쓰는 사람보다 좀 더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전화로 병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폐지해가지고 대면 진료를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이 병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뭐 일주일 일을 못한다, 한 달 일을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제한적으로 어떤 조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직장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재택근무는 가능하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일 근무는 하기 어려워도 하루 4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병가를 위한 진단서의 작성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럽에서 이제 병가, 특히 이제 가짜 환자들에 의한 병폐, 이걸로 이제 유럽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후하게 제도를 만들고 인간의 선의를 믿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을 따라서 복지제도를 계속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세금을 축내거나 고용주나 동료에게 민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